최근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검찰과 법원 사이의 충돌 조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는 권성동 의원 또 그리고 이채필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검찰 쪽에서 법원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하고 발끈했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근거 없는 추측의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법리와 또 소명 자료로 우리는 판단한다. 이렇게 맞대응을 했습니다. 자, 이 최근에 영장 기각이 계속해서 이렇게 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검찰 수사가 너무 무리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을 좀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지속적으로 그 영장들이 기각되는 그런 그 사항이 계속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검찰이 수사의 어떤 원동력이라든가 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뭐 권성동 의원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이채필 전 노동부 장관이라든가 하는 그 사람들 포함을 해서 이번에 한진일가 전부 다 기각이 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뭐 사실 그 검찰에서는 상당히 좀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는 이러한 그 검찰의 불만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그 법원에서는 공정하게 그리고 이제 그 신중하게 영장 재판을 주행인데 뭐 다른 어떤 고려사항도 있을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검찰에서는 이게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또는 이 의구심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장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불만이라든가 또 근거 없는 추측을 밝히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심히 유감이다라고 하는 이제 법원의 그 어떤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그 종류의 그 법원과 검찰 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신경전이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떤 영장 기각률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보통 이제 그 구속영장 기각률이 지난해 5,919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기각률이 25.1%인데요. 그것이 이제 2015년에 21.8% 그리고 2016년에 22.2%에 비해서는 점차적으로 기각률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가게 된다면 검찰에서 이제 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서 기각을 하는 그 비율이 앞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검찰이 언급한 그 법원의 다른 의도라는 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련해서 이 두 집단이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그 부분을 아무래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엔 어떤가요? 사실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그 사법권 남용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원 쪽에서도 좀 문제를 삼고 있지만 변호사들하고 검찰에서 사실은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양측의 이제 신경전이나 기싸움도 사실은 지금 만만치가 않은데 이제 그것하고는 또 별개로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거나 발부하는 사유가 정말 어떠한 국민이라도 다 수긍할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게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예컨대 이명희 씨라든가 조현민 씨라든가 이 조양호 씨 일가에 대해서는 지금 영장 기각률이 100%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그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해서 한 번 이제 그 폭행을 해서 그 영장이 발부되고 이번에 집행유예까지 받았던 사람의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그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전혀 그 전과가 없었었고요. 본인이 범죄 사실을 그대로 인정을 했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중에 이제 물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어쨌든 간에 구속이 됐었단 말이죠. 그런 사례들하고 이번 사례를 비추어 본다면 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럼 영장을 발부하고 이쪽에 대해서는 전혀 발부하지 않느냐. 차이는 오로지 돈 아니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들을 저희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 이제 어제 기각이 됐었고요. 삼성전자 노조서비스 와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13건 중에서 11건이 기각이 됐습니다. 또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조양호 회장의 일가의 구속영장은 모두가 기각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글쎄 이제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수사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 말이죠. 근데 법원에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이제 영장을 청구할 때 어느 정도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단계에서 좀 자기 스스로도 좀 걸렀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원래 네. 영장은 기본적으로는 발부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법원의 일단 그렇죠. 기본적인 불구속 수사가 생각이죠. 원칙이죠, 예, 일단은.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신병이 확보가 돼야 수사가 가능한 건데 그럼 우리 수사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고 하는 검찰 쪽의 입장이 있는 거죠. 네. 근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고 기각하는 거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폭행처럼 완벽하게 이 사람은 문제가 있어서 유죄가 나올 게 확실한 경우에는 그래도 구속영장을 발부를 잘 해줍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좀 다툼의 여지가 있다거나 나중에 가서 무죄가 나온다거나 이게 범죄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첨예하게 그 법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함부로 영장을 발부해 주었다가 나중에 무죄가 되었을 경우에 법원에 또 여러 가지 체면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네. 아마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유죄가 분명하고 특히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실형이 그렇게 선고될 경우로 보이는 경우에는 법원이 오히려 영장 발부를 쉽게 해주지만 예, 예.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폭행이나 이렇게 확실한 것들은 영장 발부가 오히려 쉽고 나머지 횡령이나 배임처럼 어려운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사실은 따져봐야 되니까 좀 영장을 발부하지 말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지금 이제 그렇게 그래요. 지금 해석이 됩니다. 예, 네. 예. 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예.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제 법원에 잇따른 그 영장 기각 같은 이 사태가 이 사실은 이제 피의자 인권 보장을 상당히 그 기치로 내걸고 있는 이번에 그 김 대법원장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 법원 내에서 이제 그러한 그 영장의 기각률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예. 분석도 있거든요. 그런 분위기도 있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법원에서도 영장을 내는 데 있어서 앞으로 이제 판결과 재판의 이제 유무죄와 어느 정도 연결을 지어서 이제 판단을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